Oh, go ahead, caller. What's your emergency? I just found a body. Police! Hello there. 그리고 집 안에서 후줄근한 운동복 차림을 한 여자가 나왔는데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태연하게 경찰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읊으며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찰 때도 여자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Should I get some Yeah, shoes sorry. there? 보기엔 가벼운 경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보이는 이 여자의 죄명은 가장 친한 친구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곳곳엔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뜯어진 벽지와 언제 더 커질지 모르는 천장의 구멍, 환기가 되지 않아 구석구석 피어난 곰팡이까지 런던에 살고 있는 38세의 젬마 미첼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다 부서져가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남들이 본다면 마치 리모델링을 시작한 폐허라고 생각할 집이었는데 몇 년 전 파손된 곳을 고치고 1층뿐인 건물을 3층까지 증축하기 위해 건설업자들을 찾아가 공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작업이 중단된 채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보수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사람이 살만한 집이 되겠지만 젬마는 그럴 여력이 되지 않았죠. 그녀는 전 세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집값으로 유명한 런던에서도 비싼 축에 속하는 동네에 거주 중이었는데 그녀의 가족이 대대로 살던 집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아예 런던에는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런던으로 이사를 온 후 변변한 직업이 없었던 그녀에겐 그 집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벅찼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던 그때 젬마는 다니던 교회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 구세주의 이름은 미쿠엔 총, 말레이시아 출신의 67세 여성이었습니다. 미쿠엔은 젬마와 같이 교회의 신도였는데 남들보다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은 교회 모임에서 만나 몇 번의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죠. 그런데 당시 미쿠엔에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난 찰스 왕세자와 결혼할 거야. 오늘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겠어. 그녀는 편집증과 정신분열을 앓고 있었고 망상 증세까지 있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찰스 왕세자를 위해 만찬을 준비해야 한다는 혼잣말을 하곤 했죠. 다행히 미쿠엔은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교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미쿠엔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었고 그건 젬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젬마는 접골사로서 미쿠엔에게 건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두 사람은 친한 언니 동생이 되어 급격하게 친해지게 됐는데 특히나 미쿠엔이 그런 젬마를 누구보다 의지했죠. 널 내 동생으로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야. 친구로서 계속 나한테 조언을 해줬으면 해. 미쿠엔은 젬마에게 건강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했지만 젬마를 통해 무엇보다 정신적인 안정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미쿠엔은 주변 사람들에게 젬마가 자신을 영적으로 치료해주고 있다고 말했고 약을 복용할 때보다 젬마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데서 정서적인 평화를 느꼈죠. 미쿠엔이 자신의 걱정이나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을 젬마에게 털어놓자 젬마 또한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미쿠엔에게 털어놨는데 젬마의 고민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폐허 같은 집이었고 그런 젬마의 고민을 듣던 미쿠엔은 어느 날 자신이 보수 비용을 빌려주겠다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젬마의 집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한 20만 파운드, 약 3억이 넘었는데 가족도 선뜻 내어주기 어려운 큰 돈을 교회에서 만나 친해진 친구가 빌려주겠다고 한 게 말입니다. 젬마는 그런 미쿠엔의 자비에 크게 감동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전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는데 미쿠엔이 젬마에게 보수 비용을 빌려주겠다 약속한 몇 주 뒤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Emergency. Hi, I just found a body. Oh, go ahead, caller. What's your emergency? I just found a body. 마을에 있는 한 숲속에 버려져 있었던 파란색 여행 가방. 그 안엔 끔찍하게 참수된 시신이 들어있었는데 머리가 사라진 시신의 주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60대 여성 미쿠엔 총이었습니다. 6월 11일 런던 북서부에 위치한 월레스덴에서 미쿠엔 총이라는 여성이 실종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건 미쿠엔의 집에서 지내던 하숙인 데이비드 클라인이었고 데이비드는 6월 10일 저녁에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죠. 저희는 곧장 미쿠엔을 잘 아는 지인들을 통해 그녀의 행방을 쫓으려고 했는데 미쿠엔이 평소 집과 10km 정도 떨어진 교회에 자주 갔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통해 미쿠엔과 가장 가깝다던 젬마 미첼이란 여성이라는 걸 알아냈죠. 그런데 저희가 젬마를 찾아갔을 때 젬마는 미쿠엔이 사라지기 전 그녀가 평소보다 더 우울해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바다로 여행을 갈 거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쿠엔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조사한 결과 누구도 미쿠엔과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다거나 한 사람들이 없었죠. 미쿠엔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만일 그녀에게 며칠 동안 복용할 약이 없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일 수 있었는데
함정님, 살컴 지역 경찰이 미쿠엔을 찾았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2주 뒤 영국의 휴양지인 살컴 지역에서 한 관광객 무리가 주인 없는 여행 가방을 발견했고, 가방 속에는 머리가 사라진 채 미쿠엔의 몸 부분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쿠엔의 시신은 이미 오래전 부패가 시작된 것 같았고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던 중 몸통이 발견된 곳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가방을 발견했고, 그 안엔 미쿠엔의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미쿠엔이 사망하기 전 구타를 당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두개골에 남은 굴절로 봤을 때 사인은 둔기로 의한 사망으로 결론났죠. 그리고 부검인은 부러진 갈비뼈는 이미 죽은 상태에서 시신을 가방으로 넣다가 생긴 것이라 말했습니다. 폭행과 두개골 골절, 거기다가 시체를 숨기기 위해 목을 자른 것까지 본다면 심각한 원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보였는데, 미쿠엔의 지인들은 그녀가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분명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그건 교회를 다니고 약을 복용하면서 나아졌고, 평소엔 인간관계에 갈등을 만들 만큼의 문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평소 미쿠엔은 사려 깊고 친절했는데, 지인들은 미쿠엔을 데보라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그녀를 아꼈다고 했죠. 대체 누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미쿠엔을 잔인하게 참수해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 먼 곳에 버렸을까요? 그런데 조사 도중 죽은 미쿠엔의 휴대폰에서 의아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미쿠엔이 사라지고 며칠 뒤 휴대폰을 통해 차를 렌트한 기록이 나온 거죠. 미쿠엔은 정말 젬마가 말한 대로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 걸까요? 저희는 미쿠엔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6월 10일부터 그녀의 집 주변의 CCTV에서 미쿠엔의 동선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확인하던 중 기이하게도 날짜와 동일한 시간인 6월 11일 아침 6시 11분 미쿠엔 집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 파란색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게 포착됐죠. 영상 속 파란 여행 가방은 분명 미쿠엔의 몸통이 들어있던 가방이었습니다. 그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모자와 스카프를 메고 있었는데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도 그게 미쿠엔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의문의 인물의 동선을 따라 길거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을 때 약 30분 뒤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지만 같은 여행 가방을 든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7시 56분 저희는 또다시 파란색 여행 가방을 보았고, 이번엔 마침내 모자를 벗은 용의자의 얼굴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지만 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미쿠엔이 여행을 갔다고 진술했던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젬마 미첼이었죠. 젬마는 분명 미쿠엔이 사라진 날 그녀를 본 적 없다고 했고 알리바이까지 됐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이번엔 젬마의 집 주변 CCTV를 조사했고, 같은 날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그녀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CCTV에서 젬마가 파란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까지 포착됐죠. 젬마가 여행 가방을 들고 다시 길거리에 나타난 건 14일 뒤인 6월 26일이었습니다. 젬마의 집 바로 앞을 비추는 CCTV에서 그녀가 아침 8시 5분에 입구에 주차된 회색 볼보에 파란 여행 가방을 싣는 게 확인됐죠. 젬마는 무려 2주 동안 집안에 죽은 미쿠엔을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날은 미쿠엔의 휴대폰으로 차가 렌트된 날짜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는데, 그러보아 젬마는 미쿠엔의 휴대폰으로 차를 빌린 뒤 그 차를 타고 가방을 유기할 장소까지 간 것이죠. 예상처럼 저희는 오후 9시 12분 런던에서 살컴으로 향하는 베넷도로를 지나는 회색 볼보를 근처에 있는 건물의 CCTV를 통해 찾았고, 약 40분 뒤 같은 도로에서 런던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곧바로 젬마를 체포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허름한 집에서 나온 젬마는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태연해 보였는데, 경찰서로 향한 뒤 취조실에 앉은 그녀는 미쿠엔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분명 CCTV 속 그녀의 손엔 미쿠엔이 발견된 파란 여행 가방이 있었음에도 젬마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의문은 대체 왜 젬마가 미쿠엔을 살해하고 절단까지의 유기한 동기였죠. 젬마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녀와 미쿠엔이 둘도 없는 친구 사이에 정신이 불안정한 미쿠엔을 젬마가 옆에서 도와줬다고 했는데, 대체 왜 젬마는 자신을 의지하던 미쿠엔을 잔인하게 살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젬마가 부인할 수 없는 범죄 동기를 찾기 위해 미쿠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젬마와 미쿠엔의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쿠엔의 이메일 기록을 확인하던 도중 심상치 않은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쿠엔이 젬마와 주고받은 메일이었는데,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중 며칠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는 바로 젬마의 집이었죠.
그 내용에서는 젬마는 미쿠엔에게 집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수차례 메일을 보냈고 미쿠엔이 약 3억이 넘는 비용을 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젬마의 집은 리모델링은커녕 기본적인 보수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허름한 모습이었는데 곧 저는 미쿠엔이 젬마에게 이런 메일을 보낸 걸 발견했죠. 집을 팔고 인생을 좀 즐겨.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 미쿠엔이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결정한 뒤 젬마에게 차라리 그 집을 팔라는 조언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젬마는 미쿠엔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 메일을 보내왔고 결국 6월 8일 미쿠엔은 이런 메일을 보내고 3일 뒤 젬마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집이나 돈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지 마. 우리 둘 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돈을 빼앗긴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얼마나 분했으면 젬마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을 죽이고 목까지 잘라 유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인터넷에서 젬마가 미쿠엔을 손쉽게 절단할 수 있었던 소름 끼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렸었죠. 신경 해부학, 유전학, 인간 시체 해부 분야의 주제에 익숙하다. 어쩌면 젬마는 미쿠엔을 만나기 전부터 인간을 자르는 방법을 연습했을지도 모릅니다. 젬마가 해부학에 익숙했던 건 그녀가 자격증이 있는 접골사였기 때문이고 영국으로 이사 오기 전 호주에서 정골의학 사업을 하면서 인간의 뼈와 신체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익힌 지식은 결국 자신의 친한 친구를 죽인 뒤 절단에 유기하는 데 도움이 됐을 뿐이었고 7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뒤 그녀의 집에선 미쿠엔이 자신에게 빌려주기로 했던 3억이라는 돈과 남은 재산인 17억 원을 유산으로 남긴다는 가짜 문서가 발견됐죠. 그렇게 손에 들어온 적도 없는 돈 때문에 친구를 죽인 젬마는 2022년 10월 잉글랜드 최초로 전국 생방송으로 모든 상황이 전달되는 재판장 가운데에 섰습니다. You have shown absolutely no remorse, and it appears that you are in complete denial as to what you did. The enormity of your crime is profoundly shocking, even more so given your apparent religious devotion, as well as the fact that Deborah Chong was a good friend to you and had shown you great kindness. 담당 판사는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젬마의 태도를 문제 삼았고 결국 젬마에게 34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판사는 친절을 베풀었다고 했는데 어쩌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말을 바꾼 미쿠엔의 변덕이 무엇보다 집을 수리하고 싶었던 젬마에겐 희망을 줬다 뺏은 기분을 느끼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쿠엔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건 누구보다 젬마가 잘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그녀는 배신에 대한 분노보다는 철저히 계획을 해 미쿠엔의 유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젬마는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감옥에 투옥되기 전 다니던 교회를 찾아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안에 있는 악마를 쫓아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악마는 젬마의 안에 있는 게 아닌 누구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믿었던 친구의 돈을 빼앗기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녀 그 자체였습니다.